안녕하세요. 주식맙사TV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전일 마감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급등이 났습니다. 3.01% 상승이 나왔죠. 나스닥이 저점을 확인한 채로 갭을 띄워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장 오전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초가는 그다지 높게 시작한 건 아닌데요. 0.29% 상승해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거의 한 3100포인트죠. 3100포인트까지 찍었다가 오후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해짐에 따라서 장중한때 거의 보합까지 왔다가 장막판에 제가 매수세가 들어와 가지고 종가는 코스피가 1.03% 상승해서 끝났고요. 코스닥은 1.01%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이렇게 반납한 까닭은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마이너스 0.86% 하락이 나왔고요. 중국 상해도 1.2%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와 있죠. 오늘 만약에 이렇게 3100포인트를 밟고 올랐었더라면 우리나라 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을 건데요. 그렇지 않고 3100포인트에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윗꼬리를 만든 그런 모습,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장입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시초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초가 5.3% 상승이 났죠. 14만 9천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전고점에서 거의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SK하이닉스 15만원대 전고점을 뚫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매물을 맞고 이렇게 하루 종일 빠져버립니다. 자, 제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를 아침에 신고가를 뚫는다고 이렇게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렇게 15만원대를 뚫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거래는 하지 않았고요. 오후 한 2시쯤이죠. 14만 3천원 요즘에 매수를 했다가 얘가 장 종료 전까지 빠지는 바람에 크진 않지만 손절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시초가가 좋았던 까닭은 전일 미국의 나스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거의 한 3.2% 정도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그리고 전일 나스닥의 급등 그런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기관 외국인이 그다지 크게 매수를 가담하지는 않았죠. 자, 하이닉스 수급을 보시면 그래도 오늘 23만 주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비록 금융투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급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15만원대 이 부분 언제든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놈이고요. 저점이 올 때마다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코스피 대형 우량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뭐 그래프 측면이나 아니면 수급 측면이나 제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 관련주들입니다. 현대차 역시 뭐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시초가를 3.16% 띄웠다가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한번 이렇게 쳐줬다가 내려앉는 모습들. 이렇게 현대차가 아침에 시초가가 나름대로 이렇게 강했던 모습은 주말에 아이오닉 5의 사전 계약이 완판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한몫 작용한 것 같고요. 수급주 측면에서도 현대차는 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도 오늘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다 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의 매도세도 멈췄고요. 어저께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산업통상부에서 나온 2월달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 수출의 증가폭이 가장 큰 종목들이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입니다. 45% 정도 증가가 있었다고 어저께 발표가 됐는데요. 그런 영향도 한몫 작용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이렇게 대형 우량주이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상승을 해주지 못했지만 아이오닉 5의 부품을 조달하는 그런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그런 애들이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줬습니다. 첫 번째로 갔던 종목이 이 현대공업인데요. 저는
얘가 상한가를 붙을 때까지는 그렇게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다가 대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종목입니다. 신고가를 갱신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상한가를 붙을 때까지는 매수를 하지 못했고요. 상한가가 한번 깨지는 지점, 이 지점에 매수를 했다가 계속 홀딩 중이다가 거의 한 2시쯤 돼갖고 다시 상한가를 깨지길래 이걸 그냥 본전에 매도를 했고요. 두오리 오늘 상한가를 갔죠. 두오리를 거래를 했습니다. 두오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신고가죠. 신고가 4,500원 요 부분을 뚫어줄 때 요 부분에서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요 수익은 낼 수 있었습니다. 구형테크 역시 현대공업이 상한가를 붙는 거 보고 올라타 가지고 간단하게 수익은 낼 수 있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두오리를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한번 거래를 해보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뭐 이등주들이 뒤늦게 이렇게 상한가를 붙었으면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센 모습을 보일 건데 이 2등, 3등주들이 오늘 많이 상승은 해주었지만 상한가를 못 붙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OCI입니다. 오늘 시초가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13만원에 시작을 했죠. 하지만 OCI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초가 13만원에서 긴 음봉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긴 음봉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음봉, 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첫 번째 12만 4,500원 여기서 낙폭가대로 한번 거래는 했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수익은 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OCI 오늘 그다지 좋지 않은 그래프를 만들었죠. 수급 역시도 오늘 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이 OCI가 오늘 이렇게 하락한 까닭은 국제 유가가 60달러 초반대로 이렇게 하락을 해주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OCI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죠. 그리고 수급상 보더라도 기관에 큰 이탈은 없습니다. 다음은 현대바이오인데요. 지난 토요일날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한번 5만원이 깨어지는 이 자리에서는 안타적 관점에서 거래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바이오 아침에 9시 21분쯤이죠. 여기 5만원이 첫 번째로 깨어지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단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지난 금요일 날 뭐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지만 거래량을 굉장히 받쳐주었고요. 그리고 긴 음봉이 아닙니다. 이 음봉이 짧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터트린 애들은 다음날 저점에 오면 단타폭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거래를 했던 겁니다. 자, 다음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 제가 전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KCS 전일 상한가를 갔는데요. 아침 시초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17.44%에 시작을 했죠.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한 10%대였는데요. 17% 굉장히 높아서 이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걸 뭐 상가가 간다면 뭐 들어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다른 2등주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힘을 못 썼습니다. 얘만 시가가 17% 상승을 했고요. 2등인 KCTC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8%를 형성한 채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 9시 반쯤 되면 얘네들이 전일 종가보다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죠. 1등이 상한가를 가려고 하면 2등은 최소한 뭐 10% 내외에서 그렇게 놀아야 됩니다. 하지만 얘 혼자 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나타냈길래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오늘 그다지 세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KCS를 뭐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KCS 이거 보시면 뭐 시간의 가격이 지금 2% 상승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터뜨렸기 때문에 얘네들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현대바이오 아침에 5만원이 깨어지는 첫 번째 5만원이 깨어지는 부분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수익 실현했고요. 한 15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
저점 눌림목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87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유영테크 같은 경우에 현대공업이 아이오닉5의 완판이라는 그런 재료로 인해 가지고 상가가 붙었죠. 그걸 보고 구영테크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올라탔습니다. 86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비덴트 같은 경우에 전일 오버나잇을 했는데요. 시초가의 절반을 매도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72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후에 밀리는 걸 보고 눌림목 매매를 했죠. 장종료 그게 뭐 한 30분 전까지 SK하이닉스가 밀리는 바람에 손절 처리했습니다. 120만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스피 차트를 보셔도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하락이나 상승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애매한 위치에 있으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